이기인 총장님이 지난 2004년에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 영상을 공개했는데 요거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영상이 좀 폭력적인데요. 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가 뭐 수첩을 세로로 세워가지고 그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를 때리는 뭐 그런 영상도 담겨 있어서 노약자나 임산부는 좀 가급적 보지 않으시길 좀 권해드리고, 폭력성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옆에 있는 김현지 씨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는지를, 그 관계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이동호 최고 지금 긴장하십니까? 알았어, 해봐. 자. 봐봐. 자, 영상 보여주시죠. 잡지 말라! 떼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잖아. 잡지 마! 만지 마! 우리 들어간 뒤로 들어가! 뒤로 들어가! 우리 순자세가 더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왜 바꾸는 거야? 왜 내가 폭력배인가?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저 마지막 장면에 김현지 현 그때 당시 사무국장이 이재명 변호사에게 엄지척하는 건가요? 손 아닌 것 약간 같아요. 엄지척은 이렇게? 아니고 아니면 그때 이렇게 이제 뭐 그 손을 폴더폰이어서 네. 폰을 이렇게 펼치는 장면. 아 핸드폰을 펼치는 네, 이렇게 것이다. 탁 보고 핸드폰을 그때 보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여는 사람이 있었고, 네, 요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으로 여는 사람이 있었죠. 아, 이 튕기듯 네, 여는 거야. 튕기는 거. 네, 그래서 튕길 때. 그렇게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아. 저는 엄지파였습니다. 근데 네. 진짜 예. 테토남이다. 테토남이에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사셨다. 그리고 아니, 그렇죠. 김현지 씨도 테토녀예요. 네, 진짜 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네요. 최선을 다해서 불법도 모의하고 공무집행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고 저 때 벌금 받은 거죠? 500만 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생각 뭐 최선을 같아요. 다해서 사신 거고, 네.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도 우리가 2019년 그때 통과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동물국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동물국회, 식물국회 얘기 많았죠. 근데 저게 2004년도입니다. 훨씬 더 원시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눈높이로 2004년도, 그러니까 2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 그거를 지금의 잣대로 이제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저거 성남 의료원 관련돼서 뭐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뭔가 또 입장이 번복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 약간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 이런 것들이 네. 훨씬 더 돋보이고 뭐 그런 것이지 않나. 뭐 지금 시점에서 보면 폭력 행위라든가 뭐 공권력 행사 방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못됐지만 실제 뭐 국회도 뭐 지금 얼마 전까 5, 6년 전까지도 나경원 의원이 뭐 빠루 들고 있는 사진 이제 나타나듯이 뭐 국회도 그랬었는데, 뭐 저는 다 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그 저게 네. 지금 저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하고 김현지 실장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김현지 당시는 사무국장 변호사였었고요. 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변호사의 신분이었고, 네. 저 때는 2005년이었기 때문에 흔히 알려진 성남 시민 모임의 간사 사무국장이 아니라 네. 성남 시민 모임이 이제 몇 년 뒤에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로 바뀝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을 했었던 김현지 씨였었던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폭력성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만 적용될 뿐 시의회나 광역의회는 여전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의회 시의회는 동물의회, 동물광역의회가 아니죠. 저 때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시의회에 난입해가지고 난동 부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당연히 시민 조례라고 해서, 시민들이 서명한 조례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매년 수천억씩 들어가는 성남시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어진 장소가 앞뒤로 분당, 뒤로는 송파, 이렇게 큰 병원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래서 시의원들이 민주당을 포함합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거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때 당시 김현지 실장과 김현지 국장과 이재명 변호사는 무조건 자기가 모아놓은 서명 발의니까 통과시켜야 된다는 억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 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공무원들을 때리고 수첩을 세워가지고 머리를 찍고 그리고 지금 저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본회의장인데 저기를 국회로 비유해 보자면 국회의원들이 앉는 그 1층 플로어 있잖아요. 네. 그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런 짓을 벌인 겁니다. 원래는 방청석이 있고 방청객이 있어서 그쪽에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들어가가지고 목소리를 내도 내야 되는 거지 저렇게 시의회장을 본회의 점거하면서까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본인들의 주장을 보통의 국민들은 행사하지 않아요. 그것을 선동하고 그것을 이끌었던 것이 김현지 실장과 저 이재명 변호사였었고 지금 저렇게 맞는 저 머리의 직원 저는 조모 주무관이라고 네. 정말 착한 주무관이거든요. 예. 저 사람은 그냥 의회 규칙에 따라서 저 문으로 변호사와 시민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막은 건데 이재명 변호사를 막겠다고 했다가 이재명 변호사를 막으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야, 너 절로 와 이러면서 왼쪽으로 되게 강하게 밀어붙이죠. 예. 그리고 분이 안 풀린 이재명 변호사도 조모 주관의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일로 와 이색 땡땡땡 이러면서 예. 욕까지 합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그냥 국회 선진화법 이전이라서 모두 다 함께 동물국회였으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폭력성이 아니라 저 둘의 긴밀한 어떤 결합을 통해서 파생되는 어떤 해악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떼법을 써가지고 만들었던 지금 성남시립의료원이 가동률이 50%가 안 되고 매년 500억씩 여러분들의 세금이 줄줄 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했던 건데 이렇게 우리가 서명했으니까 반드시 통과된다는 그 억지와 그런 무자비함이 지금 2025년 국민들의 세금 혈세 낭비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예. 부분들, 저 두 사람의 결합 관계는 지금 이제 대통령과 부속실장이 됐잖아요. 이게 과연 변호사와 국장에서의 관계에서 끼치는 해악과 대통령과 부속실장으로서의 관계에서 나오는 해악이 뭐가 다를까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영상 말미쯤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건데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 네. 요게 이제 전날이에요. 예. 이게 2005년 3월 24일이고 막 격렬하게 부딪혔었던 건 2005년 3월 2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3월 24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성남시립의료원 조례가 임시 보류되고 나서 예. 열받아가지고 변호사와 김현지와 시민들이 불법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루 동안 점거하고 있다가 다음날 의원들이 본회의장 출입하니까 그렇게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거다. 이렇게 전후 사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같은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떤 느낌인지.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저 영상을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저 현장에 네. 가가지고 네. 다른 여러 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저 네. 두 사람의 행동이 지금 같은 패턴으로 나오고 있다. 장혜찬 최고는 뭐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긴 사무총장이 뭐 폭력성이 주는 아니라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런 폭력적인 장면이 좀 놀랍네요. 충격적이고 그리고 참 기성세대를 정치 편하게 한다. 우리가 지금 저런 폭력 행사하는 영상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송이고 정치가 다 못해요. 근데 기성세대들은 저렇게 멀쩡한 공무원 머리 쥐어뜯고 눈 찌르고 해도 멀쩡히 정치하고 대통령도 하고 고위직도 가는구나.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제일 충격스럽고 네. 그리고 이 정도로 뭐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를 넘어서 거의 운명 공동체 수준이라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예. 변호사 성공 보수도 그렇고. 네. 그러면 국감에 나와서 국민 관심이 이렇게 고조됐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관계고 어느 정도 긴밀한 사이고 뭐 그 변호사들 사건에는 왜 개입했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고 국민들이 궁금한 걸 국감 나와서 밝혀야죠. 그 영상에 또 마지막에 보면 아까 핸드폰 이렇게 플립 열 때 김현지 간사 그 사무국장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꼬고 있고 그 이재명 변호사는 서 있어요. 그 마지막 장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단체가 어떤 상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김현지가 제일 비같아. 하는 행동이 보면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누가 대표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가 저런 행동 패턴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게 만약에 내 직속 상관이라거나 아니면 나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은 저렇게 앉아서 다리 꼬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보통 이제 의원과
그러니까 도지사와 비서관이었었고 의원과 보좌관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수직적 관계는 아니더라도 상하 관계가 있는 정확하게 위계 구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제야 시민단체에서부터 활동할 때 이재명 변호사 앞에서 편하게 다리 꼬고 얘기하고 뭔가 수평적 관계에서 뭐 작전 회의하고 몸싸움 하면서도 같이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구조는 그러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각별하다. 각별하게 이재명 정치인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 모든 재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여할 수 있고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동물국회 많이 봤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남시 의회에서도 뭐 추후나 아니면 그 전후로 저런 식으로 폭동에 준하는 난동이 벌어진 적이 또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까? 그렇게 본회의장에 뭐 특정 변호사가 난입해가지고 옷 집어 던지고 뭐 그 명패 집어 던지고 하면서 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동욱 씨가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말씀. 상임위장은 그런 게 많았죠. 상임위장에서는 뭐 그 똑같이 국회 본회의장이랑 뭐 지방의회 본회의장이랑 이렇게 등가적으로 비교할 건 아니라고 보고 국회는 훨씬 더 심했죠. 뭐 완전히 뭐 빠로 들어오고 네. 진짜로 도끼로 이 문 내려치고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게 불과 5, 6년 전 얘기예요. 근데 저건 지금 20 몇 년 전 얘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비선이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선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자타공인 실선이란 말이에요. 실선. 실제 현존하는 뭐 실세란 말이에요. 네. 그 실세 그 누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관계에 있어서 상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있으면 저런 태도는 잘못된 거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동지적 관계라고 봐요. 사실 그런 경우 꽤 많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실제로 위아래 상하 관계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관계들이. 그러다 보니까 형 동생 그냥 하는 경우들도 꽤 많고 그러니까 저렇게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나타나고 형이 국회의원이고 내가 보좌관이지만 형 잘못하면 이거 형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다고 보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선이 아닌 이상 실선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하등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이가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 가서 놀고 있는데 어린이한테 야, 너 왜 놀이터에 놀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놀이터에서 노는 게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좌관이든 아니면 뭐 저 직함에 있었던 동지적 관계로서 일을 풀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개입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야. 타짜가 도박장에 가는 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에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태권도 사범님이 태권도장 가는 거 너무 당연하고. 근데 왜 태권도장 갔어? 저렇게 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 그렇죠. 왜 개입했어라고 하는데 개입을 하는 일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보좌관이 하는 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당연한 문제인데 지금 문제 제기를 어린이한테 너 왜 놀이터 갔어라고 질문을 하니까 마치 그게 프레임화 돼가지고 어린이가 놀이터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인데 그게 난 조금만 좀 지나면 아니 뭐가 나빠? 왜 안 되는 거지? 이동환 씨가 보시기에는 그냥 저 영상은 그냥 그 난동의 그냥 현장이었을 그렇죠. 뿐이지 그 더도 시대, 덜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남이 저때 당시에 가졌던 시대상을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잣대로 그걸 또 판단한다면 당연히 잘못됐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 정치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학구도라든가 뭐 지금 저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5, 6년 전까지의 어떤 국회 모습을 이미 우리가 전 세계 뉴스로도 다 보내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네. 이거를 지금의 잣대로 판단해서 뭔가 비판을 그럼 하는 게 저거는 약간 그냥 억까 같다. 그때 그 사안을 반영하는 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휴대폰을 이재명 대통령이 뭔 일 있을 때마다 계속 바꿔요. 계속 바꾸는데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2년 약정 돼서 바꿨다 하는데 야당에서는 2년 약정이 공교롭게도 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 있는 날에 계속 바뀌는 거냐. 그리고 하루에 새 걸로 바꿨다가 뭐 아이폰 14에서 17로 바꿨다가 다시 유심만 교체하고 또 14로 가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이 의심의 정황이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게 그러면은 그냥 약정 종료돼서 기변했고 바빠서 새기기 받아놓고 개통 못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500번도 더 바꿨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 통신기록조회 이런 것들 이재명 옆에 붙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당하잖아요. 저는 500번도 더 바꿨을 것 같아요. 그게 왜 나쁘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 보고 다만 이번에 그냥 박정훈 기변하는 의원이 것뿐이다. 기변하는 것도 새 기계, 이번에 예. 박정훈 의원은 저는 완전히 뭐 오발탄 날린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뭐 갔다가 7분 아이폰 14 쓰다가 17로 갔다가 지금 11분 만에 뭐 다시 14로 갔다. 뭐 이거에 예.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요. 전 이해되는 게 제가 아이폰 15 쓰거든요. 최근까지 아이폰 12를 썼어요. 예. 이거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꿨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의혹이 있는 걸로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옮기기도 어렵고. 이동학 최고권 별로 안 궁금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사정이 있었을 거라 보죠.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옮기려면 네. 이게 상당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다 깔고 뭐 또 예. 인증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야 되는데 네. 아마 국감기간이 바쁘면 이게 한 번에 이게 그래도 몇십 분 걸리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씨 다음에 바꿔야 되겠다 하고선 다시 공기계 빼고 다시 원래 쓰던 걸로 그냥 그 정황상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 얼리 어댑터일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찬 최고는 어떠신지? 저는 원리 어답터는 아니고요. 예. 완전 컴맹이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그 시기가 다 공교롭죠. 뭔가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핸드폰을 바꾼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개 강연에서 핸드폰 뺏기면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 한 것도 겹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이 합의된 약속이나 뭐 우상호 정무수석 등의 발언을 깨고 어거지로 김현지 실장을 국감에 안 부르니까 이런 의혹들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국감 나와서 그 운영위 사안에 한정해서 질문 받으면 오히려 김현지 이슈가 좀 사그라듭니다. 근데 국감 계속 안 나오잖아요. 불출석 시키잖아요. 국감 끝나고도 이거는 이재명 정부 내내 계속 가요. 국감 넘긴다고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에 핸드폰을 아이폰 14에서 17로 바꿨다가 다시 뭐 14가 됐다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게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갑다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저 영상도 그렇고 핸드폰 교체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이 재미를 붙였거든요. 예. 이 언론의 속성이 이거 기사 된다 조회수 된다 싶으면 이제 계속 파고들어요. 저도 제 유튜브 채널 제가 진행하는 거에서 썸네일에 김현지 이름 들어가면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맞아. 최근 한 2주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거의 노다지가 되어버렸어. 국민이 김현지한테 관심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사는지 모르겠어. 북한 사는 사람들이나 뭐 그럴지 몰라도 지금 전 국민이 김현지한테 관심이 많고 이 관심을 누가 키워줬느냐? 민주당의 무리수가 이 관심에 불을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무리한 의혹 제기고 뭐고 오비 일학이고 오해고 할 거면 일단 나와서 본인이 직접 해명하라 이거예요. 똑똑하다며. 나오면 자신 있다며. 근데 왜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아마 저런 영상이나 핸드폰이나 관련된 것들이 계속 더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14%에서 17% 옮겼다가 17%에서 다시 14% 옮기는 그 과정이 핸드폰 왔다 갔다 이제 정보 백업하고 뭐 이런 거라고 좀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그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이동학 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규현 판사는? 지규현 판사는? 지규현 판사도 그렇게 볼 수 있죠. S10에서 S25로 옮겼다가 다시 S10으로 옮기는. 다운그레이드 더 샤오미로까지 가는 거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옮기고 다시 옮기는 과정이 기종은 달라도 형식은 지금 김현지 씨랑 똑같은데 지기현 판사는 막 의심해볼 만하고 김현지 씨는 일반적인 백업 아니라고 하는 건 지독한 내로남불 아닌가요? 아니 근데 거기다가 샤오미로 갔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14에서 17 말고 요거 말고 정말 이동학 최고 말대로 그냥 일반적인 백업이라고 치고 예. 3번 정도로 더 바꿔요. 2021년 10월 19일 날 백현동 그 경기도에서 국정감사가 하루 있기 전에 네. 한번 바꾸고 2021년 12월 27일 날 김문기 씨가 돌아가시고 난 6일 뒤일 겁니다. 네. 그때 한번 또 바꾸고 2023년 9월 9일 날 심지어 이 설주환 변호사가 김현지 씨한테 전화 받았다라고 했죠. 이 사건. 9월 9일 날도 진술 번복,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번복이 있기 이틀 뒤에 한 번 더 김현지 씨가 핸드폰을 바꿔요. 김지호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2년 약정 내지는 3년 약정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이렇게 핸드폰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 범죄자의 심리 내지는 범죄자의 양상과 똑같다고 좀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보좌관이니까 당연히 그런 일 할 수 있다. 무슨 뭐 애들이 놀이터 가서 노는 거를 뭐 지적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근데 김현지 씨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항상 관계자들한테 전화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고 이재선 씨 돌아가셨을 때도 수면제를 처방했었던 그 용인효자병원 백기주 전문의한테 여러 차례 전화했던 게 김현지 씨였었고, 네. 총무비서관이 예.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사퇴 요구할 수 없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경향신문 보도였죠. 전화했다라는 게 보도가 됐고 또 경기도청에서도 배소연 씨한테 전화해서 경기도청 파일 다 밀어라 라고 전화한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선거자금 마련하라는 그 백광현 씨의 녹취록 들으셨죠. 그때도 전화를 해서 등장했던 게 김현지 씨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보수정부에서 이런 인물들이 이런 관계자들한테 이런 사건에 의해서 전화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민주당 가만 안 했었을 겁니다. 무슨 뭐 전화 특검 해야 된다고 하고 난리쳤을걸요. 그 동일한 기준이 제발 좀 민주당 중간에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건데 정치적 동지나 동료 개념은 조금 지금 얘기하는 뭐 별도의 다른 인사를 해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람과는 좀 질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 바꾼 건 저는 500번이라도 더 바꿨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다. 과거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뭐 안보실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그 선임 비서관까지 전부 다 쑥대밭 당하듯이 압수수색 다 당하고 그런 이 조사받고 했거든요. 핸드폰 다 뺏기고. 근데 한동훈처럼 비밀번호 24자리로 바꿔놓고 이거 나 공개 못한다 하면은 검찰이 이 24자리니까 저희는 이거를 조사를 못하겠네요 라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죄까지 씌워가지고 괘씸죄로 더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것만 수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들까지 별건까지 다 넓혀가면서 굉장히 큰 자기네들의 권한을 남용을 하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핸드폰 저는 500번이고 1000번이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자신의 그냥 방어권 아닌가 너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좀 해보자면요. 네. 윤석열 정부 때 김현지 씨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한 번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다거나 핸드폰을 압수수색 한다거나 했었던 시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성남시 위협은 느끼죠. 예, 성남시 언제 관련해서도 들어오지? 뭐 민주당 지지자 내지는 민주당 패널들이 뭐 수십 번 수백 번 압수수색 당했다고 했는데 김용 거 하나, 정진상 거 하나, 주변 인물들 끝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압수수색까지 같이 포섭해가지고 좀 횟수를 세아리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은 호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김현지라는 이름, 그 썸네일이 워낙에 회자되고 잘 팔리다 보니까 여기에 정신이 확 팔려 있는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국감에서의 이슈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주당이 일부러 김현지를 더 띄우고 있는 거다. 다른 거를 국민들께 다른 거를 조금 덜 비추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보면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또 셀프 추천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인호라는 사람이 예전에 신구대학교에서 환경조경학과에 김현지 실장과의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거기 한번 뭐 셀프 추천해 보세요. 뭐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게요. 이 말이 있지 않고서야 교수증 내려놓고 그렇게 와서 도전을 하겠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국민 추천제라는 게 과연 국민 추천제 중에서 국민이 어디 갔냐? 이게 국민 추천제가 그냥 어떤 그 발언자나 결정자가 아니라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명분, 그 장식품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인호 산림청장 셀프 추천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논란이 결국에는 있습니다. 그 처음에 신구대학이라는 대학을 중심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인맥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김현지 부속실장이 상명대 출신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대학 교수 학생보다 더 끈끈할 수 있는 성남의제 21이라는 시민단체 시절 활동을 같이 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산림청장의 뜬금없는 인사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영향이 얼마나 끼쳤는지 이런 부분을 국감에 와서 대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운영위에서 이런 거 물어보라고 국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김인호 산림청장 같은 경우는 그 옹벽 아파트 예.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핵심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로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로비스트들은.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옹벽 문제 없다라는 의견서를 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게 유착 관계이고 그 유착 관계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산림청장이 간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본인도 본인이지만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현지 실장이 대답을 잘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안 나와 버리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당사자 아니라서 모른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런 국감 용인했겠습니까? 안 나오면 난리쳤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보수 유튜브에 김현지 실장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도 있어요. 예. 저는 거기에 동의하거나 그런 주장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과 관련된 부분, 과거 옹벽 아파트 보고서 관련된 부분들은 원래 운영위에서 정치와 무관하게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마저도 민주당이 물타기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6개 상임위 다 접고 운영위만 나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운영위도 못 나오겠다 하는 것은 진짜 수권하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죠. 너무나 무책임한 국민의힘이 거죠. 다른 위원회는 접고 운영위라도 그렇게 발표했어요. 출연해- 네, 운영위만 부르겠다고 성호성 네. 원내대표가. 근데 그마저도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와야 된다 보고 네.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 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나와서 당연히 이야기하는 게 맞고 그리고 산림청장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이제 정형적인 뭐 저 오발탄인데 네. 아니 의제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환경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림청장이 실제 무슨 환경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윤석열 정부 마냥 그냥 아무나 갔다가 어디다가 그냥 뭐 아무 자리에나 그냥 갖다 꽂는 김건희가 인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약간 비선의 인사 이런 거 말고 비어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네.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없는 걸로 판결이 판정이 본인들이 된다면 네. 그거에서 먼저 공감대를 얻고 그럼 이게 어떻게 추천됐고 그 인사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를 따져 묻겠다 이러면 순서가 맞는데 지금 의제 20일 출신의 이 환경 전문가를 왜 산림청장이 안 쳤냐고 누가 안 쳤냐고 김현지가 안 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지금 같이 동일시에서 얘기를 하면 논리 전달이 굉장히 박약해져요. 하필 네.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네. 근데 본인이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셀프 추천이든 누가 인사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실에 마련되지만 네. 인사위원장이 비서실장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발표가 안 되잖아요. 누가 추천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뭐 역대 정부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 경로로 추천이 있었다 하면 끝날 문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오발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 실제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판단해야지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넓혀야 되는 거지 자꾸 다른 방향에서 하니까 약간 이게 뭐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셀프 추천했다. 윤석열 정부식으로 대입해서 네. 만약에 그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졌잖아요. 공흥지구 가지고도 물고 늘어져서 결국 특검 조사받은 면장님이 돌아가시는 비극적인 일도 발생했는데 네. 공흥지구 뭐 이거 되게 문제 없다라는 보고서를 써준 사람 또는 이 고속도로 저는 아무 문제 없는 건이라 보고 그래서 특검이 아직까지 원희룡 장관을 조사도 못 하고 있는데 네. 이 고속도로 변경 아무 문제도 없다는 보고서를 써준 사람을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에 임명했다고 치면 민주당이 그래 뭐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겠습니까? 불러가지고 인사의 배경은 뭐가 나오든 안 나오든 탈탈 털었겠죠. 마찬가지잖아요. 옹벽이 문제가 없다. 그 옹벽 아파트 주민들께는 죄송하지만 최근까지도 그 안전도 위험성 때문에 주민센터도 사용을 못했어요. 네.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공공기관장이 됐으면 그 백현동 옹벽을 커버치기 위한 어떤 특수유착 관계 아니냐라고 우리가 당연히 물어야 되고 인사의 배경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김현지 실장이 국감 나오면 무슨 영상을 현장에서 틀어야 되냐면 CBS 한판승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되죠. 네. 거기에 나오는 진보 성향의 방송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수 패널이 한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 수백 명 김현지 실장이 다 했다. 그러니까 그 영상 틀어주고 이 사람 진보 매체 출신의 진보 평론가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사 자료 있느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이런 거 물어보라고 있는 게 운영위 국감이에요. 네. 저희 운영위 국감할 때 뭐 정말 대도 않은 택도 아닌 의혹들 가지고 야당에서 다 물어보고 했어요. 왜 안 나오냐는 거죠. 운영위까지도. 그래서 운영에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다가 운영이 언제 있나요? 막판에 운영이? 29일에 네, 이제 29일 증인 날? 채택 상의하기로 했는데 안 네. 나오는 쪽으로 일주일 정해졌다는 뒤인데. 보도가 네. 나와요. 만약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패부를 못 지르고 또다시
비껴서 이렇게 실르면 아니. 나는 그렇게 삽질하게라도 한번 불러보라고. 난 나올 거라 아니, 봐요. 아니야. 저는 나올 거라 봅니다. 찌르지 못할 거니까 안 나오겠다는 아니 이상한 나오지 거잖아요. 당연히 나오는데 네. 오히려 자기네들 공격을 할 때 네. 지금 저는 다 오발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20-30년 전 얘기하고 저 영상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저는 오발탄이라는 거예요. 그냥 게이머가 PC방 간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네.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네. 게이머가 PC방 가는 건 잘못이 아닌데 PC방 가서 롤이나 스타 안 하고 바다 이야기하고 이러면 잘못이에요. 그럼 처벌 받아요. 와 완벽한 예인데. 바다 이야기를 해 거기서 PC방.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을 만약에 했다. 부당하게 이야. 이 사람의 권한이 아무리 공식 비서라도 너무 과하다. 예. 그러면 처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성인 PC방 가서 것들은 바다 이야기하고 그 상품권 강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꾸고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민생회복 것들은 쿠폰으로. 그냥 태권도 사모님이 가가지고 고려 품새하고 팔짱하고 칠장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엄청 정도 건전하게 수준이야. 설명하는데 저기 바로 네. 바다 이야기로 끝내버렸어요. 그래 그러니까 다 이제- 태권도장으로 다시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학이 형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해줘야 뭐 이게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알겠어요. 집권 여당으로서 그렇게 보호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눈 찌르고 이게 고려야 이게? 이게 문제- 이게 뭐 금강이야 이게? 막 이렇게 하던데. 이게 막. 분당 환경 시민 모임 성남의제 21이 정상적인 환경 단체는 아니었어요. 진짜 예. 제대로 된 환경 단체였다면 당시 시장과 사이가 안 좋았겠지. 아, 어떠한 시민 단체가 해당 단체장과 사이가 좋아요. 아니, 근데 환경 관계도 여기는 있죠. 보조금도 줘. 이재명 시장이 했었던 각종 복지에 대해서 아니, 옆방이었다며? 아예 사무실이. 옆방이었어요. 협력 그러니까 관계도 그게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산림청장이 환경단체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그게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말인 거고. 나도 시민단체 하나 만들래. 아니 그 신구대 산림조경학과 출신이거든요. 예. 산림조경학과는 산림청장이랑 약간 좀 달라요. 아니 그래도 교수님이 조경학과잖아, 교수님이었어. 조경학과. 그래도 그러니까- 넘네. 예, 과연 그게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우려하는 건 다른 관점입니다. 네. 산림청은 백현동 옥룡 아파트에서 그 핵심 쟁점이 되는 산지관리법의 소관 부처예요. 그러면 임기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맡는 백현동 재판에서 예. 김민우 산림청장이 이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 유리하게 진술을 전달해 준다거나 그 재판에 유리하게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산지관리법상 문제가 없다. 백현동 재판에서는 옹벽 아파트라고 평가받지만 산림청이 보니까 심각한 옹벽 아파트는 아니더라. 네. 라고 의견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백현동 아파트를 만드는데 시민위원으로 참여했다면 산림청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하. 구체적으로 좀 뜯어보면 네. 전 재척사유까지 갈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격이 된다 김현지 씨가 뭐 추천한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가려지지 말고 네. 산림청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어떤 남용 이런 네. 것들을 국회에서 정확하게 견제해 줘야 된다. 아.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